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8장 의도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포텐셜 에너지가 행동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욕망과 행동은 의도 속에서 하나가 된다. 행동 속의 의도는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잉여 포텐셜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준다. 이것은 균형력의 개입 없이 일어난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행동하라. 문제가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있고 동시에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이다. 행동할 때 당신은 의도의 에너지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눈은 겁내고 있지만 손은 일하고 있다. 어떤 것을 매우 어렵거나 두려운 일로 여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한다는 뜻이다. 의도를 실천할 때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기라.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기대, 근심, 지나친 고민과 욕망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뿐이다. 행동 속의 의도는 포텐셜 에너지를 소비해 줄 뿐 아니라 기운을 불어넣어준다. 공부의 예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시험 직전에 주입식에 벼락 공부를 하는 것은 노력은 많이 들어도 효과가 없다. 하지만 반대로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하면, 다시 말해 진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면 그것은 기운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감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의도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현실화시키는 구동력인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하나 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현실화되는가? 그것도 우리 의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가? 현실의 삶에서도 꿈속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싫어함과 미움의 시나리오를 갖춘 가능태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고 있다. 어떤 것을 원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갖고자 의도하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발버둥 치며 원치 않는 것은 여전히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욕망의 방향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이 문제의 열쇠는 더욱더 비밀스럽고 강력한 힘 속에 숨겨져 있다. 그것의 이름은 외부 의도다. 외부 의도. 의도는 욕망과 행동의 조합이다. 자신만의 힘으로써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내부 의도다. 의도의 작용을 외부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다. 그것이
외부 의도다. 외부 의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변 세상이 어떻게 행동하게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의도의 개념은 가능태 모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무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서 마법 아니면 초상 현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현상들이야말로 외부 의도의 작용이다.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한다. 내부 의도는 길 가다가 본 사과나무를 배나무로는 바꿔놓을 수 없다. 외부 의도도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다. 대신 그것은 가능태 공간에서 사과나무가 있는 길 대신 배나무가 있는 길을 선택하고 전이가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사과나무가 배나무로 바뀌는 이치인 것이다. 사과나무에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단지 바꿔치기가 일어날 뿐이다. 물질화 작용이 가능태 공간의 한 트랙으로부터 다른 트랙으로 옮겨가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어떤 힘으로도 실제로 한 물체를 다른 것으로 마법처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내부 의도는 그것을 목표로 삼지만 그 능력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마음으로써 연필을 움직이려고 애써도 연필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한 의도로서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한다면 어쩌면 움직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연필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10년가라면 어쨌든 모종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은 기이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사실 연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든 당신이 연필을 움직였다면 그 또한 환영은 아니다. 전자의 경우 당신은 사념의 에너지로서 연필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물론 물체를 움직이기에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당신은 연필이 다른 위치에 있는 인생 트랙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 차이를 알겠는가? 탁자 위에 연필이 놓여 있다. 당신은 의도의 힘으로써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상상한다. 당신의 의도는 연필이 다른 장소에 놓여 있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찾아낸다. 사념 에너지가 충분한 힘으로 방사되기만 한다면 연필은 실제 공간 속의 새로운 지점들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물질화 될 것이다. 이때 움직이는 것은 독립적인 연필의 층으로 관찰자의 층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층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 움직이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가능태 공간에서 대상이 물질화되는 지점인 것이다. 연필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힘은 매우 미약하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 자기 안에서 순수한 의도를 일으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물체를 원격 이동시키는 염력을 지닌 사람들은 대상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의도의 힘으로써 에너지를 보내 가능태 공간에서 대상이 물질화되는 지점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이다. 외부 의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대개 신비주의, 마법 혹은 기껏해야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정도로만 취급받고 그 증언과 증거들은 선반 위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다. 상식적 우주관은 이런 종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다. 합리적인 일들은 언제나 특유의 공포를 자아낸다. UFO를 목격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공포와 혼돈 상태를 경험한다.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우리의 친숙한 현실로부터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려 들지 않는다. 게다가 그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나 기이해서 공포를 자아낸다. 마호메트가 산으로 가지 않으면 산이 마호메트에게로 온다 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다. 당신은 이것이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외부 의도의 작용에 반드시 초상 현상이 수반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외부 의도가 작용한 결과를 끊임없이 대면하고 있다. 특히 두려움과 최악의 우려는 외부 의도에 의해 현실화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외부 의도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부 의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외부 의도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